안녕하세요. 김알바입니다. 여러분들 엔잡에 엄청난 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신데요. 저는 진짜 막 꼽으라면 꼽을 수 없는 막 부업까지 정말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돈을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우연찮게 해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느껴본 주말에만 일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인 엔잡에 대해서 조금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부업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분들 그리고 또 프리랜서나 주부분들도 한번 이 영상 참고해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부업은 총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뭐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지만 다 모든 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무엇이 좋았는지 어떻게 수입을 버는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시터 알바입니다. 저는 이걸 올해 1월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원래 강아지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고양이도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지금 키우고도 있고 제가 애견 관련 막 전문 학교도 다녔을 만큼 되게 좋아하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용하진 않지만. 근데 제가 계속 유튜브나 뭔가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니까 자꾸 집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생기가 자꾸 떨어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패시터 부업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시작해본 부업입니다. 얘는 이제 주말에도 있고 평일에도 있는데 주로 평일을 많이 원하시긴 하지만 주말에도 있습니다. 일이. 그리고 주말에 일하면은 휴일 수당이 붙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 패시터의 부업 장점은 일단 시급이 세요. 왜냐면 일단은 안전을 위한 관리이고 뭔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내 소중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시급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일하는 단위가 30분부터거든요. 그래서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막 정해진 게 없어요. 계약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요청이 왔어.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와주실 분 구합니다. 하면은 내가 되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 예약을 잡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하기가 자유롭고요. 편합니다. 왜 편하냐? 거의 사람과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반려동물을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부르겠어요? 내가 나갔는데 혼자 있을 강아지, 고양이들이 걱정돼서 부르는 거거든요.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100%라고 치면은 거의 70%는 만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일하는 시간도 짧고 강도도 거의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말하기 애매한데 강아지마다 막 착한 강아지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약간 예민한 애들도 있고 병을 가진 애들도 있고 이래갖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급이 꽤 높은 편입니다. 30분 단위로 일했을 때 30분에 기본이 14,000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패시터 부업 자체가 주말에도 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부업으로도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저는 사실 단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말하면은 여자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내 강아지를 막 케어하고 집을 어쩔 수 없이 보기 때문에 조금 남자분들은 선호하지 않거나 애초에 여자만 지원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요청사항에 보면은 여자 패시터만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패시터라는 부업은 사실 여자만 거의 가능한 부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시급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일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 전환이 그렇게 막 많다 이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을 돈 받으면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어서 행복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부업 패시터였고요. 두 번째는 배달입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나 킥보드가 없어서 도보 배달만 해봤는데 쿠팡이츠로 도보 배달을 해봤거든요. 보냉 가방 있죠. 그냥 다이소에서 엄청 큰 보냉 가방을 하나 사서 그거를 이제 음식 담아서 배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은 얘도 일의 시간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내가 갑자기 지금 일할래 해서 이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집에 갈래 해서 집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좀 자율도가 높은 부업 중에 하나고, 주말에도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번화가로 이동을 하거나 배달이 많은 지역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도 주말에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딱히 도보로 하면은 준비물도 보냉 가방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제가 했을 때는 배달 하나 잡을 때마다 돈이 뜨거든요. 이거 배달하면 얼마 준다. 근데 그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뭐 날씨 탓도 있고, 뭐 배달 건수가 없을 때도 있고,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배달 건수가 막 2,000, 뭐 200원, 300원, 막 여기서 막 4,000원까지도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내가 몇만 원 번다 이런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벌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도보 배달의 단점이 잘 안 잡혀요, 콜이. 그래서 내가 시간대를 잘못 맞춰서 나가면은 그냥 밖에서 이제 서 있다가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점심, 저녁, 피크타임에만 이제 도보 배달을 가끔씩 하고 있는데, 미션을 주는 거랑 피크타임이랑 잘 맞춰서 일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장인들도 퇴근 후나 주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첨단 블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해봤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가장 효율성 있게 잘 쓰는 거는 체험단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사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뭔가 막 10만원, 막 5만원 이런 거 벌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짜기 때문에. 근데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을 한 10개? 뭐 이 정도만 그냥 쓰고 방문자 수만 조금 나와도 주변에 있는 그런 맛집 체험단들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내가 유명하지 않고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인기가 덜한 체험단 위주로 할 수 있긴 한데 저도 방문자 수 많아봤자 뭐 30명, 40명이거든요. 5만원짜리 식사 정도는 또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뭐 디저트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뭐 감자탕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스팅을 써주는 대가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식비 절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힘을 많이 안 들이면 안 들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사진 팍팍 올리고 설명 팍팍 올려갖고 빨리 쓰고 빨리 올리고 질보단 좀 양으로 승부를 처음에 해서 유입을 많이 늘려서 방문자 수를 늘리고 체험단을 마구마구 신청하면서 조금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한번 체험단으로 식비나 그리고 뷰티 같은 거 좀 아껴 보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수익은 아마 유명해져야 될 거예요. 첨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그냥 퇴근 후에 오늘 친구랑 갔던 카페 같은 거 그냥 사진 몇 장 쪽쪽쪽쪽 찍어갖고 여기 어디에 있고요. 이게 맛있었고요. 얼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기만 해도 포스팅 하나 작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취미처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은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식비 절약,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부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일에 막 퇴근하고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귀찮아. 부업은 주말에만 딱 뭔가 하고 싶어 했을 때는 주말에 몰아서 한 5개 정도를 막 포스팅을 쓰고 예약을 하나씩 걸어주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예약 발행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매일매일 포스팅을 쓴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최대한 단기적으로 줄여갖고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높여서 체험단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구조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요. 쿠팡에 파는 상품을 내 아이디가 담긴 링크로 뿌립니다. 사람들한테. 여기로 들어와서 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온 사람이 일정 시간 내에 무언가를 쿠팡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나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떨어집니다.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수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 무언가를 홍보해서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인 쿠팡 파트너스로 잘 머리를 굴리면은 부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이제 아까 블로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말에 여러 개 쫙쫙 만들어 놓고 예약을 걸어서 올리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쇼핑 커넥트 이런 게 있어갖고 잡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 인스타나 틱톡이나 뭐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 이제 쇼츠 같은 거 보시면은 자꾸 생활용품 막 이런 거 추천해주지 않나요? 사래요. 어디 들어가면 살 수 있대요. 근데 좀 괜찮아 보여, 좀 재밌어 보여, 이런 물건들 막 많이 팔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거의 다 쿠팡 파트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를 클릭해서 누군가에게 수익이 떨어지는 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쿠팡 파트너스 관한 영상을 봤을 때 어떤 물건을 내가 팔고 싶어. 쿠팡에서 파는 물건을. 그럼 그 물건과 관련된 영상을 내가 거기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쿠팡에서 물건을 사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갖고 올립니다. 야, 이런 게 좋아요. 쿠팡에서 얼마고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와, 이러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링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와서 뭔가 구매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떼입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물건을 소개하고 링크를 달아서 링크로 사람들이 넘어가서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쿠팡 파트너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막 시간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쇼츠 같은 거 만들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초보자들도 많이 시간이 드는 그런 영상들은 아니에요. 편집하는 것만 알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꽤 주말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요. 소모임 호스트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해보고 꽤 오래 했죠? 아닌가? 한 1년 반 요 정도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했는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아이템만 잡으면 괜찮은 부업 중에 하나인데 주말이 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소모임 같은 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거든요. 직장인분들 언제 활동합니까? 해봤자 퇴근 후, 그리고 주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도 소모임 호스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모임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소모임 자체가 되게 장르가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보기, 소개팅, 같이 게임하기, 와인 클래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한 번씩 들어봤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잘하는 거, 만약에 내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 어떤 소설을 읽을 것 같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은 독서 모임을 열 수도 있고요. 독서 모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막 취향이 다양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대상으로 할지 정해서 만약에 나는 책을 그렇게 잘 읽는 사람은 아닌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요약본도 준비해오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클래스나 모임 형태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고 싶은 모임 종류는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막 소모임 이러면은 막 파티에 뭐 사교 모임에 막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생각보다 엄청 정적인 모임이 진짜 많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남의 얘기 이렇게 듣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적고 되게 일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도 덜합니다. 내가 부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바로바로 수익 전환이 된다는 것도, 그리고 얘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 명성이 생기어서 조금 더 모으기 쉽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딱 취향이 있어. 나는 이거는 그냥 원래 주말에 해. 근데 사람들도 이거 관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가볍게 한번 열어보세요. 모임 공간도 빌려도 됩니다. 빌리는 것도 가능하고 집이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누가 공간을 좀 대여해준다, 아니면 무료 공간이 있다 하면은 거기 그냥 예약해서 사람들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참가비 같은 경우도 내 맘대로예요. 그냥 뭐 5,000원 받아도 되고 10,000원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지타산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했을 때 3시간 수업에 10명을 하고 1명당 30,000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딱 절반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3시간을 일하고도 시급으로는 절대 벌 수 없는 그런 수익을 벌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수익은 더 많이 낼 수 있죠. 단시간에.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갖고 내가 부동산 관심이 있어. 나는 뭐 인형 이런 거 좋아해. 나는 독서, 자기계발, 뭐 파티,
소개팅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다 할 수 있는 게 소모임이니까 소모임 호스트도 부업으로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모임 호스트 같은 경우에 저는 문토만 제일 자주 쓰고 있긴 한데요. 다양한 형태의 다른 플랫폼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보면서 자기랑 잘 취향에 맞는 플랫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주말에도 부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잘 참고해보셔서 여러분들도 실제 수익 실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나라는 고민이 생기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알밥이었습니다. 알바! No need for flashy things, simplicity's my style. I'm saving up my pennies, gonna make sure.